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카메라를 사랑하시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꼬레 채널의 강PD입니다. 오늘은 목이 빠지게 기다렸던 바로 그 전설의 카메라 소니의 알파7 마크4를 사용해본 후기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난주에 알파7 마크4 구매하시려고 소니 스토어 웹사이트에서 새로 고침을 한 1만 번쯤 하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서버 다운, 로그인 되지 않음 등등의 문제로 차마 구매할 수 없었던 이 카메라를 여기 아는 형님한테 빌려가지고 며칠 써봤습니다. 이 며칠 써보면서 제가 느꼈던 사용 후기를 한번 짤막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시작할까요? 일단 팟캐스트를 뜯자마자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조금 더 완성도가 있어진 이 폼팩터입니다. 지금까지 알파7 마크3, 즉 3세대를 쓰신 분들은 이거 잡아보시면 정말 편할 거예요. 왜냐면은 일단 이 손가락이 닿는 그립 부분이 무척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손가락 기신 분들은 전작이 살짝 불편했던 느낌이 있으셨을 텐데 이 카메라는 정말 손에 한 번에 확 감기는 게 너무 편합니다. 그리고 카메라상에 존재하는 이 물리 버튼들이 알파7 마크3 전작에 비해서 무척 폭신해졌어요. 전작 버튼이 눌리고 말고 그냥 이렇게 딱딱한 느낌이었다면은 얘는 들어가는 느낌이 살짝 조금 더 부드럽다. 그래서 버튼을 많이 눌러도 이 손가락 끝에 무리나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알파7 마크4에서 또 크게 변한 게 바로 출력해주는 이 뷰파인더와 모니터죠. 뷰파인더가 전작에 비해서 1.5배인가 6배인가 해상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더욱 선명한 뷰파인더를 보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 디스플레이가 드디어 마크4 모델에 스위블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본인을 보고 찍어야 되는 1인 크리에이터들에게는 스위블 디스플레이가 정말 중요했었는데요. 알파7 S3, 알파7C 그 이어서 알파7 마크4도 이렇게 스위블 디스플레이를 채택해서 많은 유튜버 분들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당연한 거겠지만 3세대 바디와는 다르게 이렇게 메뉴 UI가 4세대 UI가 적용돼 있어요. 조금 더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UI라고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는 여전히 어려운 것 같아요. 카메라가 기능이 너무 많아서 이 메뉴 구조를 쉽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자주 사용하시는 기능만 이 펑션에다가 모아두고 그때그때 꺼내서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촬영할 때마다 이 오른쪽 왼쪽에 있는 스트랩 고리가 딸랑딸랑 거려가지고 소음이 들어갈 때 많았잖아요. 이 스트랩도 차세대 버전이 들어갔어요. 그 말이 뭐냐, 이렇게 스트랩을 고정하면은 그대로 위치를 잡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렇게 들어도 툭 하고 떨어져서 딸랑딸랑 소리가 났었는데 지금은 그 자리 그대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소리가 나지 않는다. 이것도 영상 많이 찍으시는 분들은 매우 반길만한 변화인 것 같습니다. 자, 폼팩터 얘기는 이쯤 하도록 하고요. 많은 분들이 사진과 영상을 찍을 때 그 느낌, 소감이 어땠는지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사진 촬영 정말 미쳤습니다. 일단 오토포커싱이 너무 좋아요. 소니의 괴물 카메라가 하나 있죠. 알파1이라고. 근데 가격이 거의 800만 원대이기 때문에 저처럼 아마추어 유튜버 사진 작가 분들은 쉽사리 구매하기 어려운 가격이었단 말이죠. 근데 알파1에 있는 장점이 오토포커스를 그대로 전수받아서 조금 더 접근하기 좋은 가격인 300만 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는 카메라 바디입니다. 그래서 앞뒤로 움직이는 피사체도 이렇게 50GM 렌즈나 아니면은 70-200 GM2 렌즈나 이렇게 리니어 모터가 4개 정도 들어간 초고급 렌즈로 사진을 찍으시면은 움직이는 피사체 놓치실 일이 아마 절대 없을 거예요. 절대는 아니고 한 99% 정도? 진짜 잘 잡아요. 하나, 둘, 셋. 찢었다. 테스트5 광고 모델은 성민님이 해야겠다. 네. 안 뚱뚱해 보입니다. 하나도. 그리고 알파7 기본 모델들은 2000만 화소대 해상도를 유지했었고 알파7R 시리즈는 4000만 화소, 6000만 화소대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었는데 소니 풀프레임 미러리스가 출시한 지 벌써 10년 가까이 지났는데 여전히 2400만 화소를 갖고 있는 기본 바디는 살짝 해상도가 아쉬웠었단 말이죠.
드디어 3300만 화소의 해상도를 탑재해서 조금 더 크롭하고 사진을 잘라서 쓰기에 용이해졌습니다. 이게 정말 반길만한 소식인 게, 사실 제가 알파7 R 모델, 그러니까 고해상도 모델을 되게 오래 써왔었는데 그 커다란 사진 용량을 보관하는 게 생각보다 무척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리고 알파7C,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모델은 2400만 화소의 해상도를 갖고 있는데, 예전에는 작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었었는데 최근에 4K TV나 4K 모니터가 많이 보급되면서 조금 더 해상도가 높았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3000만 화소대라는 사이즈가 너무 작지도 않고 너무 크지도 않고 요즘 세대에 딱 맞는 사진 해상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이렇게 말로만 하면은 재미없으실까봐 제가 오늘 점심시간에 직장 동료들이랑 사진 몇 장 찍어봤는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뿅! 다음은 영상 얘기를 해볼까요? 이번 알파7 마크4의 가장 큰 특징이 4K 60프레임, 422 10비트까지 촬영된다는 점이죠. 와우. 소니의 알파7 S3나 알파1처럼 비디오 쪽으로 특화된 고급 카메라들에서만 촬영할 수 있던 그 고급 옵션을 드디어 알파7 마크4에도 탑재해 주었습니다. 와. 하지만 역시나 끝나누기를 하지 않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 카메라를 사겠죠. 네, 단점이 있어요. 바로 1.5배 크롭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 말이 뭐냐? 이렇게 50mm f1.2 GM 렌즈로 사진을 찍을 때는 이 정도 화각인데 영상을 찍으면은 1.5배 크롭이 돼서 이만큼 가까워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1.5배 크롭이 실사용에 엄청나게 불편하냐? 라는 질문을 하신다면은 저는 NO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1.5배라는 게 50mm로 찍으면 75mm가 되고요. 이 정도의 변화가 있는데 막 다이나믹한 크롭은 또 아니어서 제가 연출하고 있는 이 화각을, 이 장면을 찍기에는 그렇게 막 불편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단 본인의 모습을 위주로 찍으시는 저 같은 1인 크리에이터 분들은 광각 렌즈로 혼자서 많이 찍으실 텐데요. 그때는 1.5배로 자기를 담으려면은 진짜 초광각 렌즈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살짝 불편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카메라는 3300만 화소라는 괜찮은 화소수를 가지고 있는 대신에 1.5배 크롭이라는 조금 아쉬운 단점을 공존해서 탄생할 수밖에 없는 하드웨어적인 구조가 있거든요. 영상에 조금 더 신경 쓰고 싶으신 분들은 알파7 S3로 크롭 없이 4K 60프레임을 찍으러 구매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사진과 영상이 한 7:3 비율로 찍는다, 이러면은 무조건 알파7 마크3가 더 좋은 바디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의 사용 패턴에 맞게 알맞은 바디를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용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짧게 영상을 몇 개 찍어봤는데요. 저는 422 10비트로 4K 60프레임 모드를 한 다음에 스테디샷 기능 있잖아요. 전자 손떨방. 이걸 켜고 영상을 몇 번 찍어봤는데 와, 진짜 이제 짐벌을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4K 60프레임이라는 초고해상도의 좋은 프레임으로 찍음에도 불구하고 손떨방을 이렇게 완벽하게 잡을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4K 60프레임 영상인데 스테디샷을 켜고 찍은 영상들 몇 개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50mm라는 준망원 렌즈임에도 불구하고 손떨림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촬영자가 걸어 다니면서 찍어도 흔들림이 많이 느껴지지 않는, 진짜 저는 이 기능 완전 추천드려요. 갈게요. 자, 이쪽 한번 봐주세요. 와우. 와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네, 이상 알파7 마크4의 짧은 며칠 사용 후기였습니다. 개인적인 소감을 물어보신다면 사실 알파7 마크3가 너무너무 잘 나왔었고, 그리고 최근에 나온 보급형인 알파7C 또한 너무너무 잘 나와가지고 사실 성능적으로 부족한 점이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근데 이 신제품에 대한 열망, 욕망 때문에 저도 이 제품을 구매하려고 오매물망 기다리고 있는데 확실히 좋긴 좋습니다. 전작들에 비해서 포커스 속도, 정확도도 빠르고 하드웨어적인 완성도도 좋고 영상도 60프레임까지 지원한다는 게, 그래서 확실히 카메라를 새로 사시는 분들은 무조건 알파7 마크4로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매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의 지갑 사정을 생각해서 나는 이 정도여도 좋은 사진 찍겠는데 하면은 지금은 알파7 마크3 혹은 알파7C가 최고의 가성비 바디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왕 사는 거 좀 취미 사진, 취미 영상 제대로 즐기고 싶다 이러신 분들께서는 이 알파7 마크4로 가시는 거를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알파7 마크4의 성능을 완전히 끌어내시기 위해서는 이런 50mm f1.2 GM 렌즈나 이런 70-200 GM2 렌즈나 이렇게 고급 렌즈를 쓰셔야 된다는 거 알고 있죠?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알파7 마크4를 구매하신 분들은 정말 축하드리고, 저처럼 아직 알파7 마크4를 구매하려고 열심히 새로 고침하시는 분들은 우리 모두 조금만 더 파이팅 해보자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